저는 그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어가지고 그래서 필리핀에 이제 선교차 갔었어요. 이제 교회를 다 접고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이제 저는 그때 영어 공부를 하고 그래서 대학 졸업장을 따고 이제 한국을 왔죠. 와서 이제 군대 갔다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사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도 대사관 쪽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영어 강사 채용 업체에서도 일을 했었고 뭐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직장 들어가는 게 해외 영업 같은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나 해외 영업 들어가자. 그래서 한두 달 정도 공부하고 이제 그 홍삼 제조업체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홍삼 제조업체에 입사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지금 한 5년 정도 일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코로나가 막 터진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저는 영업을 대부분 해외 박람회를 좀 나갔었거든요. 해외 박람회 나가서 이제 사람들 샘플 주고 이제 거래처랑 이제 좀 협상하고 해서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해외를 못 나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락다운이 다 걸리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덜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락다운이 다 너무 심하게 다 걸려가지고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표님이 아, 너 이렇게 하면 공장 들어가라. 그래서 공장을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있는 다음 거기서 공장에서 이제 부관리자로 있으면서 일을 하는데 저도 좀 막연한 거예요. 그리고 막 월급도 거의 오르지도 않고 제가 영업을 잘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안 올라간 거지만 저도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그때 받던 월급이 세후 해가지고 230이었는데 세이브를 100만 원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 답이 없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도 신사임당 딱 본 거예요. 그래서 2018년. 그래서 신사임당 채널을 보고 이런 세계가 있어? 라고 한 게 저는 저희 회사에서 온라인 팀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제가 그렇게 관심을 안 뒀거든요. 제가 해외 영어만 잘하면 되는 사람이니까 온라인으로 1,000을 벌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우와 재밌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공장이 인천 강화도였거든요. 할 게 없잖아요. 나가도 말하는 친구도 없고 그냥 계속 그것만 들었어요. 듣고 막 강의 듣고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좀 퇴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와가지고 이제 퇴사를 하고 그때 제가 딱 갖고 있던 돈이 딱 1,000만 원이었어요. 네, 딱 1,000만 원 갖고 있었는데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거기서 5년 동안 해보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왜냐면 제가 이거 해보고 싶으면 야, 니 거나 잘해라 이렇게 대표님한테 이제 항상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쭈그리로 있다가 나오니까 너무 해보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싱글이고 혼자 살고 뭐 한번 한 달에 내가 얼마 쓰는지 보자. 한 100만 원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10달 정도는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한번 해봐도 되겠다. 1,000만 원 있으니까 지금 집은 전세였고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이제 막 과외도 해보고 배달도 해보고 이것저것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블로그도 해보고요. 블로그로도 돈도 벌어보고 막 배달도 해보고 막 진짜 한 수십 가지 해봤어요. 막 전자책도 써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둘씩 하면서 돈이 안 되는 것들은 굳이 내가 이거 오래 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계속 제외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근데 신사임당 때문이라도 나 온라인은 꼭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을 이제 계속 하게 됐는데 이제 팔면서 한 2, 3개월 만에 하나 팔리더라고요.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계란 그 삶는 그런 거였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2, 3개월 만에 이제 하나 나간 건데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게 돈 되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화곡동에 이제 도매시장이 있거든요. 이게 화곡동 도매시장이. 도매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좀 살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막 이것저것 좀 테스팅으로 막 사서 올려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친구가 그 와중에 친구가 용산에서 사는데 용산에서 갑자기 친구랑 밥을 먹으면서 갑자기 나 이제 온라인 쇼핑몰 한다. 내가 하려고 한다 했더니 걔가 갑자기 저한테 그럼 너 나랑 같이 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나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물건 대주는데 아니까 연결시킬 테니까 마진 반반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그 용산에서 자기 거래처들을 그냥 다 대준 거예요, 저한테. 그것도 미수를 깔고 들어온 거예요. 그 미수 2주 정도를 깔아줘요. 거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판매가 됐으면 다음 주 금요일 날 돈 주는 거거든요. 자본 없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해줘요, 사실은. 그리고 물건도 안 주는데 걔가 원래 되게 친한 거래처를 다 뚫어줘가지고 저를 대주고 그다음 판매하는 방법도 저한테 다 알려줬어요. 어떻게 알려줬었냐면 그 정찰제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하드디스크 한 장이 뭐 1기가짜리가 10,000원이다. 그러면 이거를 10,000원에 팔아야 돼요. 그 택배도 다 똑같대야 돼요. 3,000원 이렇게. 근데 누군가 다 똑같은 상황에서 나만 낮추면 나만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모니터링이 돌아요. 계속 온라인 모니터링이 도는데 근데 걔네도 퇴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6시 30분부터 가격 내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하라는 대로 걔는 심지어 걔가 세팅도 다 해주고 제품 등록도 다 해주고 다 세팅해줬어요. 저는 사업자만 대준 거죠. 근데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나가죠? 당연히 다 10,000원인데 나는 뭐 9,500원, 막 8,000원 이러니까. 그래서 야 이거 나간다. 그러면서 이제 막 고민을 했던 게 다른 데들은 다 사타 케이블을 안 주는데 우리는 사타 케이블 200원밖에 안 하니까 이걸 공짜로 주자. 그러면서 막 했더니 팍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매출을 한 2, 3천 정도 꾸준히 하고 잘 나갈 때 한 4천 정도 올렸거든요. 야 그래서 괜찮다 하다가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와 이게 컴퓨터 부품 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마진율이 3%예요. 근데 그 3% 제가 낮춰서 또 들어가잖아요. 제가 먹을 수 있는 마진이 2% 남짓. 와 이러니까 돈은 안 들고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매출은 몇 천씩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기는 좋은데 뭐 2%, 3% 뛰게 해가지고 제가 가져갈 수 있는 마진이 너무 적으니까. 그리고 제가 뭘 봤냐면 더 확장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물건 더 하고 하면. 근데 제가 거기 용산에서 어떤 한계를 봤냐면 그 사장님이 있게요. 걔가 같이 일하는 사장님이 있는데 걔네 회사 사장님 거기가 연매출 거의 100억 정도 했던 회사예요. 100억이면 우와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장님 루틴이 어때? 맨날 은행 다닌다고, 돈 꾸러 댕긴다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이렇게 커도 마진이 적으니까 맨날 돈 꾸러 댕긴다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도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맨날 돈 꾸러 댕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결국 이자 또 내야 되면 또 이자도 또 돈 뭐 하는 짓인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빅파워 등급이어가지고 제가 스토어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었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로.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쇼핑몰은 컴퓨터 부품 말고 딴 걸 하자.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돌면서 이제 화곡동 도매시장 쪽에 그 인형이랑 장난감 파는 데가 있어요. 도매를 크게 하는 데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거기 돌면서 하나씩 다 검색해봤어요. 막 피카츄 인형이면 피카츄 인형 28cm 쳐보고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다 보면서 막 다 검색하면서 막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포켓몬 인형이 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포켓몬 인형을 좀 그냥 찍어서 올렸더니 한두 개씩 나가더라고요. 하루에 한두 개, 두세 개씩. 그래서 마진은 그냥 한 2,000원, 3,000원 뛰기 그냥 그 정도. 그래도 그냥 뭐 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했는데 그것도 단점이 있던 게 뭐냐면 그게 물량이 거기가 도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인형 뽑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형 사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파이리 인형을 사서 올렸는데 잘 나갔어요. 근데 파이리 인형 잘 나가네? 사러 가야지. 근데 없는 거예요. 다 나간 거예요. 그러면 언제 수입될지도 모르고 나는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빨리 져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너무 빈번했어요. 이게 항상 재고가 있는 게 아니라 얘네도 수입하는 거다 보니까 수입을 1,000개 했는데 1,000개 안 나온 건 좀 다음에 또 기다려야 되니까 와 이걸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는 대박이 날 수가 없겠다. 내가 수입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걸 좀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그 중간에 막 아는 사장님이 또 있었는데 아는 사장님이 그 자기 브랜드로 물건을 파시는 분이었어요. 물건을 파는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장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자기 브랜드인데 광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네이버 광고를. 근데 저도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냥 얘기를 했어요. 저 네이버 광고 좀 배우고 할 테니까 저 네이버 광고 사장님 거 좀 해보면 안 되냐. 나는 내 브랜드는 없는데 좀 돌려보고 해보고 싶다. 좀 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이제 그걸로 세팅을 해보고 광고 효율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렇게 막 세팅을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정도 효율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광고 세팅하는 법을 그때 배웠어요. 배우면서.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프리랜서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예전 전 홍삼 회사에 있었는데 제 월급을 제가 못 버니까 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때 제가 그 홍삼 사장님한테 쇼부를 친 거예요. 내가 해외 영업부 사업팀 내가 팀장이니까 내가 이 업무를 갖고 프리랜서 뛰겠다. 나는 고정급 안 받겠다. 내가 판매한 만큼만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라. 그런데 감사하게 나오고 나서부터 생활비 정도는 나왔거든요. 진짜 한
한 1, 200 정도? 1, 200 정도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좀 뭔가 아쉽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 아까 제가 네이버 광고를 도와준다는 그 사장님이 갑자기 호주에 무역회사 하시는 분이 한국에서 운영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더라. 무역회사 운영해줄 사람이 회사를. 그래서 너가 좀 해봐. 그래서 미팅을 했더니 그 사장님도 되게 괜찮고 저도 좀 무역 쪽으로도 관심이 있어서 계속 그래서 그러면 호주 무역회사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쇼핑몰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못해도 몇 개는 나가는데 하루에 인형이 몇 개는 나가는데 이건 포기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신사임당에서 내가 본 게 있는데 1,000만 원 번다는데 내가 이걸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누나가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나한테 누나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인형만 좀 보내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취합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저희는 그 건수가 별로 없어서 편의점에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점 바로 앞에 있었어요. 저희 집 앞에.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이면 되니까 우리 집 와서 그냥 포장마차 좀 보내. 얘기했어요. 좀 누나가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일을 하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누나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한 1-1개월 정도 하다가 누나가 갑자기 야 대로야 요즘에 카페 보니까 엄마들이 눈집게 많이 산다더라. 그래서 그래? 근데 내가 저기 화구동 도매주 시장 가보니까 그거 팔던데? 그거 좀 올려볼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올려봐. 근데 어떻게 올리는 거야? 모르니까 내가 알려줬어요. 어떻게 올리는지. 진짜 올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 둘, 셋, 넷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울이었거든요. 이게 나가네 하다가 하루에 거의 몇십 개, 몇백 개가 나가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가니까 누나 친구들까지 불러갖고 막 같이 포장하고 막 나갔어요. 그때 저희가 한 4,000원 정도 사가지고 9,900원 정도 팔았거든요. 그때 파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눈집게 많이 팔았지만 눈집게 라이언이랑 어피치가 있었어요. 그거는 파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몇백 개, 몇천 개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인형 몇 개 팔다가 누나가 갑자기 해줘가지고 우와 이거 대박 났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나간다 이제 대박 나겠다. 근데 당연히 겨울이 끝나가니까 눈집게가 슬슬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지? 이제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정관장 에브리타임이 하나가 탁 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나가지? 그냥 저는 이것저것 예전에 막 올려봤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가지? 하나 나간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가지? 전 몰랐죠 이유는. 그래서 왜 나갔지? 그래서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요. 그러니까 누나도 그걸 보니까 야 대로야 그러면 내가 한번 홍삼 도매 내가 여기 화구동 돌아다니면서 그 정관장 홍삼 파는데 봤거든. 내가 거기로 한번 가볼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더니 야 제품 진짜 많다. 그리고 너가 한번 가봐.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얘기를 했죠. 제가 이런 업체고 지금 눈집게 팔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매출이 이 정도 나오고 있는 업체인데 정관장 홍삼 좀 팔고 싶다. 지금 홍삼 제품이 그러니까 정관장 제품 에브리타임 조금씩 나가는데 좀 팔고 싶다. 그랬더니 좋다. 물건 대주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관장 에브리타임 밸런스라는 게 이제 나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활기력 제품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걸 올리니까 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럼 이제 누나가 이제 야 거기 있는 거 우리 다 올리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씩 이제 팔리면서 저도 막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사실은 할 게 별로 없었어요. 누나가 이제 막 등록도 해주고 막 웬만한 거 다 보내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할 게 없어서 그 와중에 제가 뭘 했냐면 그 부산에서 아시는 형님이 부산에서 순대국밥 하시거든요. 돼지국밥. 근데 그 형님이 예전에 한번 밀키트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 형님인데. 그래서 그 형님이 서울 온다길래 제안을 했죠. 형님 제가 지금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물건 좀 팔고 있는데 형님 밀키트 하신다며 같이 해보시죠. 그래서 얘가 그냥 어떻게 보면 동업. 왜냐면 저는 온라인을 잘 아니까 온라인으로의 기술력이나 제가 노동력을 제가 투자금으로 넣을 테니 형님은 제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세팅부터 다 하겠습니다. A부터 Z까지 다 할 테니까 저한테 그래서 지분 뭐 매출의 10%는 저한테 수익금을 주시고 저 월급 안 받겠습니다. 제가 당연히 몇 개월 동안 투자해야 되지만 전 투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노동하겠습니다. 전 돈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오케이 좋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돼지국밥, 순대국밥, 그다음에 석거국밥 이렇게 3가지 밀키트를 준비했어요.
진짜 처음부터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돈 안 들이고 내 브랜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진짜 맛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그램 넣어줄지 이런 거를 이제 온라인 계속 쳐보면서 시장 조사를 계속 한 거예요. 다른 순대국밥, 돼지국밥 하는 업체들은 얼마에 팔고 몇 그램 담아주고 막 평은 어떤지, 왜 짜다고 하는지 달다고 하는지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그래서 부산도 내려가면서 막 직접 먹어보고 여기도 이 그릇에도 담아보고 막 세팅을 한 진짜 3개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도 이제 1부터 다 하고 사진도 다 직접 찍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생각한 것보다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처음에 올린 거니까. 그리고 뭐 어마어마 유명한 브랜드도 아니고 이걸 왜 안 나갔다 이제 하면서, 근데 누나는 제 쇼핑몰을 운영해주고 전 제 쇼핑몰 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누나는 홍삼 팔아주고 저는 이제 순대국밥을, 돼지국밥을 이제 팔았죠. 팔면서 근데 좀 달랐던 게, 저는 제 브랜드가 아니었잖아요. 좀 대기업 브랜드였잖아요. 근데 저는 당연히 여기서도 이제 광고를 조금씩 돌려봤고, 그리고 다른 그 실업 하시는 분 그 네이버 광고도 계속 돌리고 있었고, 네이버 광고를 돌릴 줄 안다라고 생각해서 했더니 웬걸, 와, 순대국밥 하나 팔아가지고 마진이 한 3,000원 정도 남는데 광고 CPC 1페이지 올라가려면 한 2,000원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한 사람 봤을 때 한 개 팔리면 상관이 없는데 전환율이 100%가 나오는 건 없잖아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약간 글쩍글쩍이었어요. 나 네이버 광고 믿고 나도 생각했는데 광고를 올리려면 기본 1,몇백 원은 해야 되고 1페이지 상단에 올리면 한 3,000원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광고를 하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광고죠. 뭐 광고 하려고 하는 거고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거, 우선 먹어보면 재구매하지 않을까? 먹으면 식품이니까 또 국밥은 또 먹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막 저렴하게도 판매하고 막 판매를 해봤는데 이상하게 재구매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먹었던 사람이 재구매를 해줘야 되는 상품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전에 제가 라이브 쇼핑 해봤던 게 있거든요. 막 물건 막 안 팔리니까 막 장난감이 인형도 막 제가 온라인 막 쇼핑하면서 막 라이브에서 막 안녕하세요 이것도 하고,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형님 그러면 이거 네이버 라이브 한번 해봅시다. 국밥 많이 안 하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근데 제가 국밥을 항상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밥을 제가 맨날 부산 내려갈 수도 없는 거고, 내가 형님 동생을 잘 아는데 형님 동생 시켜보는 거 어떠냐. 그래서 형님이 내가 하는 게 어떠냐. 형님 별로고 누님이 훨씬 재밌고 말도 잘한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형님이 그 라이브 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카메라만 좀 빌려와 달라. 그래서 세팅을 다 해줬어요. 이 구도에서 여기다 조명 넣고 여기다 했고 무슨 말, 이제 그 누나도 모르니까 처음에는 제가 쇼호스트고 그 누나가 약간 사장님 딸로 나온 걸로 했어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뭐 저희 해서 했는데 조금씩 반응이 있는 거예요. 몇 개 하면 할 때마다 몇십 개씩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있네. 그래서 제가 딱 2번까지 같이 했어요. 같이 하다가 잘 나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네이버에서 좀 이것저것 좀 하다가 어떻게 하면 그 어떤 달에 뭐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 한 3개월 차, 4개월 차에 갑자기 네이버에 노출이 딱 되면서 1,000만 원을 탁 찍은 거예요. 그걸 거의 1,000만 원 정도를 찍었어요. 하루에 몇백 개가 나갔어요. 하루에. 저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몇백 개가 나간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와, 이거 너무 재밌다 하다가,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홍삼 회사 프리랜서도 하고 있고 제 쇼핑몰은 쇼핑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누나가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또 전 무역회사 다니고 있었잖아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저 무역회사한테 얘기는 했었어요. 제가 쇼핑몰 하니까 내가 월급 적게 가져갈 테니까 내 일 하면서 하게 해달라.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저 나름대로도 이 순대국밥, 돼지국밥에 온 정신을 못 썼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형이 어느 순간 저한테 연락을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만났더니 너랑 그만하자. 근데 저는 좀 어이가 없었죠. 왜냐면 나는 투자금이라고 생각하고 난 몇 개월을 아무 돈은 안 받고 한 건데,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결국에 내 브랜드가 아니니까 팽 당할 수 있는 게 맞는 거구나. 그때 배웠어요, 사실. 저는 형한테 사실 형 제가 투자한 건 생각 안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제 잘못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 사실 팽당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누나가 너무 잘해주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서 매출이 한 2, 3천만 원씩 나왔어요. 매출이. 누나가 그냥 인형 몇 개 보내줘 했던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 잘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2, 3천만 원 정도 나오다가 이걸 좀 더 올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무역회사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좀 온라인 쇼핑몰 좀 더 해봐야겠다 집중했는데, 그리고 감사하게도 프리랜서 하던 게 거기서 좀 수익이 좀 더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뭘 제가 시작했냐면 광고를 시작했어요. 광고를 좀 더, 원래 학원이 있었는데 광고 대행사를 한번 컨택을 해보자. 그러니까 연락이 자주 오는데 그 연락 왔던 광고 대행사가 조금 달랐어요. 좀 느낌이 제가 받기로 이 사람 좀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한번 봅시다. 당신 얼마나 잘하는지. 나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돈 많이 안 쓰는데 당신 얼마나 잘하는지 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광고비를 한 달에 한 몇만 원, 1, 20만 원 막 이렇게 쓸 때였어요. 많이 안 쓰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팅 좀 해드리겠습니다. 세팅을 막 도와주더라고요. 세팅을 도와주다가 광고비 좀 쓰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잘 쓰셔야 돼요. 저는 많이 쓰면 저는 안 되니까 쫄리니까.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입찰가를 뭐 1, 200원 따위 했던 것들을 막 7, 800원 막 5, 600원 막 다 올리는 거예요. 전체를. 전체 다. 그러니까 전 제품 다 막 500원, 600원, 막 100, 200, 1, 200원 했던 거를 막 500, 600원, 막 7, 800원 막 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겁났죠, 사실은.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그러다가 봤는데 팔리네요.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관장 제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팔리네? 그러니까 더 써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잘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2, 3천 벌던 게 그때 추석이었나? 그때 제가 1억 2천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우와 이게 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제가 13평짜리 집에 살았어가지고 좁은 거예요. 이제 작업하기도 약간 2층 집이기도 해서 물건 나르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빨리 구하자. 이제 누나는 이제 이제 직원처럼 들어와서 일을 하고, 그래서 사무실을 구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한 100 이상 줘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창고도 약간 물건도 있는 상태에서 또 1층이어야 되고 하니까 한 100에서 15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알아보다가 좀 고정비를 올리기 너무 싫은 거예요. 고정비 올리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사할 때도 돼가지고 이사할 집 찾아보니까 잠깐만 조금만 집 큰 걸로 전세 가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조금 더 큰 집으로 1층 집을 가자라고 해서 지금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고 그때 이제 매출을 한 5, 6천까지 끌어올려줬어요. 그 대행사가, 네이버 대행사가. 그래서 5, 6천까지 끌어올려줬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잘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설날 때도 되게 잘했어요. 설에 그때 제가 2, 3억 정도 했을 거예요. 확 잘 나가기 시작했어요. 와, 나 이제 잘하고 있다. 나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나 너무 천재인 것 같다.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 하나의 환란이 왔죠. 제가 잘 팔고 있던 품목이 정관장에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됐거든요. 그 3개, 4개가 2, 3억이 팔린 거예요. 한 달에. 근데 갑자기 공지가 떴어요. 그 1, 2번 2, 3번 제품 리뉴얼. 그냥 패키징만 바뀌면 상관이 없어요. 같은 제품이니까. 근데 원재료 바뀌고 품목 제조 바뀌고 이름 다 바뀌고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저는 그 화해락이라는 제품이 있었거든요. 네, 정관장. 근데 그게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다른 제품도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져 버렸어요. 전 리뷰가 최소 몇백 개 있었거든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제품이니까. 그때 또 느꼈어요. 내 브랜드를 가져야 된다. 내 브랜드를 가져야 이게 진짜 잘 팔리던 것도 나 안 팔래. 그리고 또 팽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 브랜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때 좀 막 고민이 많이 있던 차에 그때 이제 돈 버는 형님들이라는 채널에 거기서 그 영양제를 제조하시는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자기는 뭐 100개에서 300개, 500개도 영양제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당신 제품이고 마진율 좋다.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한다는 거였어요. 강의를 들었죠. 그게 아마 2023년 8월일 거예요. 예. 그래서 2022년도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들었는데 너무 혹한 거예요. 그 강의 때 어떤 그때 수강생의 그 아이들이 까줬어요. 그냥 어드민을 그냥 까줘가지고 그냥 몇 천만 원 하고 있고 봐라 지금 얼마에 파는지. 그 영양제가 기본적으로 한 마진이랑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만약에 5천만 원 팔았으면 2,500 버는 거 아니야? 광고비 이 정도 썼으면 많이 벌잖아. 혹하죠. 그러니까 혹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다, 노다지다. 그 쿠팡에서 별로 할 것도 없대요. 그냥 뭐 이것저것 해서 가구매 좀 올려가지고 그냥 광고 돌려라. 그냥 리뷰 있는 거에서 가구매 돌리고 그냥 그 광고 때리면 무조건 나간다. 그래? 저는 다른 거 안 재고 그냥 그렇단 얘기지. 그래서 저도 제조를 했죠. 얼마 배우셨어요? 막 엄청 태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영양제를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10월인가 11월에 제품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 가리뷰를 제가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가리뷰 했으니까 제가 그때 500개 만들었거든요. 가리뷰를 막 여기저기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이랑 여기저기 해가지고 막 한 다음에 했더니 한 재고가 한 500개 정도 나갔죠. 몇백 개씩 사야 되니까 리뷰를. 아싸 이제 팔리겠지라고 해서 광고를 탁 틀었어요. 안 나가죠.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나가겠지. 계속 안 나가는 거예요. 광고비는 계속 나가는데 나는 하란 대로 했는데, 그리고 하란 대로 광고도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쿠팡 막 광고 세미나도 가보고 막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했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방송했던 게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방송으로 한번 태우자. 그래서 라이브 쇼핑도 해봤는데 안 나가요. 라이브에서도 그때 1시간 방송에도 3개 나갔나? 지금 왔다 갔다 준비한 것만 두세 시간인데 그래서 이거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사실 좀 났어요. 어느 정도 광고를 한 3, 4개월 태우다가 돈만 나가고 팔리지가 않으니까. 마케팅 다 들어가 있죠. 매출도 세금으로 나중에 다 때려맞죠. 아니 뭐 당연히 그래서 너무 좀 약간 멘탈이 좀 붕괴됐었죠. 그러다가 우선 그런데도 감사한 게 정관장은 계속 꾸준히 잘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게 좀 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제 브랜드에 대한 좀 갈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갈증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 하는 얘기를 그 전 회사에서 싫어할 수도 있지만, 이걸 자를 수도 있지만 그 전 회사에서 제가 이제 대만에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가 아마 매출이 한 3, 4억 정도 나왔을 거예요. 거기 이제 물건 수출하는 거가. 그러다가 네, 신규 제품 막 제안하다가, 그럼 제가 종종 얘기를 했거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라고, 내가 한국에서 필요한 거 내가 해줄 수 있다. 근데 갑자기 그쪽에서 저한테 야, 나 그 먹는 이너 뷰티 좀 피부 좋아지는 먹는 걸로 해가지고 좀 구해줘봐.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나 회사 있는데 내가 회사 구해줄게. 내가 제안 좀 해줄게.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아는데 막 연락해가지고 막 뭐 비싼 거 없냐 막 찾다가 괜찮은 제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출해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출을 하게 됐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왜냐면 저는 그 갈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내 제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근데 사실 그거는 홍삼 회사가 몰라요. 왜냐면 그 홍삼 회사 이름으로 나가면 저는 그냥 거기서 퍼센테이지만 먹는 거지만, 제가 제 회사로 다이렉트로 거기를 내보내면 마진율이 다르니까 한 30%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 회사 이름으로 수출이 나갔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제 됐는데 또 안타까운 소식은 잘 나가지가 않고 있죠. 거기서 잘 나갔으면 내가 꾸준하게 그냥 제발 좀, 나는 사실 세팅 자체도 저는 한 3, 4개월 걸렸어요. 되게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저도 수출을 해야 되니까. 네. 수출 서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막 영상도 찍고 막 영상 막 비용도 들어가고 막 했는데도 막 다 해서 막 고생했는데, 그냥 나가면 그냥 전 제발주만 주면 되거든요. 제발주. 이것만 하면 되는데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됐다 이러면서, 근데 영양제도 안 됐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꾸준히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잘 안 됐지. 근데 이제 다행히 정관장 매출은 조금씩 있으니까 다행인데, 이게 좀 계속 그 후속작이 자꾸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돈 버는 형님들에서 돈 벌려니까 계속 거기서. 그 파이님이라고 있어요. 거기 구매 대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필이 되는 거예요. 구매 대행이. 야, 이거 하면 돈 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다. 이게 후속작이다. 왜냐면 전 정관장 팔면서 항상 그게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정관장의 거의 사입의 거의 한 7, 80% 이상이 온라인이었어요. 온라인에서 물건을 계속 제가 구매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였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단종될지도 모르고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후속작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파이님 걸 제일 들었어. 근데 되게 좋았어요. 강의도 되게 좋고 이런 방법 하면 되겠다. 자신감이 있었죠. 왜냐면 한 3, 4년 정도 경험도 있었고 나 정도면 하지. 나 정도면 잘하지. 그래서 막 거기서 조장도 맞고 막 이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막 한껏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한 1월달 해가지고 12월달 1월달 해가지고 한 500만 원 나오더라고요 매출.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하면 할수록 좀 현타가 오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그래서 좀 하다가 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현타가 좀 세게 왔던 게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저는 그때 이제 정관장 이제 하면서 로켓 그로스도 넣고 막 저는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제 걸로 해서 리뷰도 계속 쌓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파이님 강의에서 지금 물건을 잘 판다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저한테 내가 뭐 몇천 개 올렸더니 이거 한두 개 되게 잘 나가서 이 한두 개를 이제 로켓 그로스 넣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난 이미 넣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찾는 과정이 이건데 난 이미 그걸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그걸 다시 이걸 하는 게 맞나라는 현타도 왔고 잘 나가지도 않았고 사실 제가 하는 방법이 맞는지도 몰랐고 전 솔직히 해외 구매 직구를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때려치자. 왜냐면 나가는 돈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게 뭐 프로그램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첫 달 500만 원 해서 프로그램비 벌었어요. 강의비랑 이것저것 해서 저 한 6, 700 정도 깼거든요.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고 이제 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누나를 온라인 이제 MD로 좀 키워가지고 그다음에 좀 완전히 좀 맡기고 좀 새로운 제품들을 좀 계속 신규로 런칭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나를 그거 시켜야 되니까 이제 택배랑 이거 작업을 시킬 사람이 필요해서 직원 한 명 고용해서 이제 직원이 2명이었고 또 엄마가 저희 일도 도와주셨었고 그러니까 총 어떻게 보면 직원 2명을 구했고 저는 저대로 이제 일을 하니까 고정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고정비가 거의 제 느낌상 거의 1000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그러고 뒤로 깨지.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 저는 프리랜서로 돈을 버는데 그 돈이 들어가는 느낌. 돈은 없는데 이게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누나한테 먼저 얘기를 해서 누나가 온라인 MD 쪽이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누나부터 내보냈어요. 미안하다. 미안, 세이 굿바이 했어요. 좀부터. 그리고 이제 했는데 참 이게 또 시련이 또 하나 또 있죠. 정관장에서 제가 제일 잘 팔던 심지어 리뷰가 거의 2,300개 정도 됐었거든요. 1,400개. 제가 갑자기 뉴스가 또 들렸어요. 리뉴얼. 우와, 이거는 제가 제일 잘 팔던 1위 제품이었어요. 근데 그 제품이 날아간 거예요. 그게 딱 올 2024년 설까지였어요. 설에 제가 3억 5천 정도 했거든요. 그때 에브리타임 밸런스 C가 말랐어요. 근데 막 전화 수십 군데 돌려가지고 제가 없어요 막 이래가지고 진짜 어땠냐면 단가가 4만 원 중반대 팔았는데 나중에 5만 원 후반대 팔았는데도 나가요. 그땐 있으면 무조건 돈 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막 전화 다 돌려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3억 5천까지 만들었어요. 올해 초에 3월 달까지. 그때 막 이모들 다 부르고 막 아는 분들 다 불러고 택배 같이 싸고 막 설 때 진짜 미친 것처럼 했어요. 막 저는 일어나자마자 택배 쌌어요. 누나 뭐 누구 막 송자 뽑으라고. 그래서 했는데 딱 단종. 그 에브리타임을 제가 주로 위메프 티본에서 샀어요. 그래서 많이 샀는데 뭐 위메프 티본 그땐 괜찮았죠. 근데 단종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래도 제가 데이터가 있잖아요. 얼마 정도 팔았다는 데이터가 이제
정관장 물건 파는 업체한테 전화를 돌렸죠. 그것도 시켰어요 사실. 근데 누나가 있었을 때라서 전화 돌려라. 내가 방법을 알려줬어요. 거의 실무 다 맞아요. 누나가 실무 담당이었어 완전히. 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누나가 본인 만나러 가도 서울에 그래서 누나가 이제 전화 돌리라고 하고 이제 누나가 좀 어려운 것들은 이제 제가 돌리면서 이제 하다가 물건을 좀 받기로 했어요 저희가 거기서.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저희 설에 한 3만 5천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은 왜냐면 저희는 쇼핑몰도 있으니까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리뷰도 몇 천 개 있고 하니까 그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뚫렸어요 몇 군데가. 그러니까 뚫리니까 그때 물건 이제 받기 시작. 물건 많이 안 받았어요. 거의 받아봤자 뭐 한 달에 1, 2천 정도 물건 받았죠. 받고 났는데 그 1위 제품이 이제 진짜 딱 3월 이후로 진짜 씨가 말랐어요 시장에서. 왜냐면 생산을 안 하니까. 와 매출이 와 퍽퍽퍽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또 다른 시련이 또 왔어요. 시련이 많아요. 저도 눈물 없이 못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오피셜로 얘기를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오피셜인데 이게 뭐 매체는 안 나왔는데 정관장에서 그 가맹점들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냐? 야, 니네는 우리 보고 이거 10,000원에 팔라고 하면서 왜 온라인에 8,000원, 9,000원에 파냐? 우리 게 당연히 안 나가지.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나서 정관장한테 푸시했죠. 정관장 뭐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 매장에서 팔아주는 게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온라인으로 우리 물건 안 풀게.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건이 안 나오기 시작해서 그리고 물건들이 대부분 비표가 있거든요. 물건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봤던 도매처도 물건을 못 받는 거예요. 진짜 꽁꽁 잠갔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때 꽁꽁 잠그고 막 하는 도중에도 위메프랑 티몬이 터진 거예요. 저는 그 6월 7월까지도 위메프 티몬으로 제품 구매를 몇 천을 땡겼던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제품 구매 쿠폰을 달아주니까. 근데 물건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거기서도. 그래서 저도 큰일이 난 거예요. 그때 매출이 얼마나 꼬꾸라졌냐면 10분의 1 토막 났어요. 네, 10분의 1 토막. 저도 물 좀 마실게요. 10분의 1 토막이 나가지고. 근데 그때 직원이 한 명 있고 엄마도 지금 일 도와주고 있는데 고정비는 좀 나가야 되는데 저도 겁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풀린다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그 직원한테 say goodbye 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잘 하지도 못했어요. 잘 하지도 못했지만 say goodbye 하자. 미안하다 하면서 그러면서 미안하다 했는데 좀 그런 와중에 또 돈 버는 형님들을 만났어요. 지금 자꾸 알고리즘 돈 버는 형님들을 봤는데 갑자기 어떤 약간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저 이태리 타월로 돈 버는 사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어요 이러더라고요. 이태리 타월로 어떻게 1,000을 벌지? 저 아마존 합니다. 아마존 이거다. 그래서 나 이걸 꼭 해야겠다. 나의 후속작은 아마존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마존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존 공부하면서 또 감사하게 그 사람의 유튜브를 제가 구독을 했었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나 11월에 나 중국 출장 가는데 그 박람회 가서 구경하는데 같이 갈 사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나 아마존으로 성공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신청했는데 거기서 이제 연락이 오는 게 지금 국비로 아마존 교육 들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국비로 들었는데 그 아이디 가입하고 뭐 가입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걸 같이 다 해주면서 그걸 가입도 다 하고 어떤 식으로 물건 팔아야 되고 어떤 개념인 걸 다 알려준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게 거의 50몇 시간 되거든요. 그걸 다 들으니까 이제 감이 왔어요. 그래서 와 이거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다 이제 그걸 하면서. 근데 정관장이 계속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감사한 건 전 이제 지출이 많이 줄였으니까 그나마 이제 그때 매출이 한 1,000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버티면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하다가 감사한 게 그 친구 나가고 나서 물건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이랬더니 거기서도 물건이 안 팔리니까 매출이 안 나오니까 거기서도 안 되잖아요. 아예 안 풀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씩 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물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제가 아까 제일 판매 잘 됐던 1위 제품이 제가 주로 온라인에서 구매를 많이 했는데 그게 마진이 하나에 3,000원 정도 남았거든요. 3, 4,000원. 그게 이제 나가리가 됐잖아요. 그게 진짜 잘 나갔는데 근데 나가리가 나가면서 아 이제 뭐 해야 되지 했는데 이제 그쪽 제가 물건 받는 라인이 정관장 매장에서 파는 물건들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마진이 괜찮은 거예요. 거기서 제가 받으니까. 네. 그리고 도매한테 받으니까 기본 하나 나가면 한 15,000원 그래서 10,000원 정도가 남으니까 10개만 나가도 어디에요. 나온 내 그냥 월급만 나오면 되는 건데. 전화비 먹겠네요. 네. 마진이 갑자기 이만큼. 택배를 덜 보내면서 마진이 이만큼 놓으면 돼. 감사한 게 뭐냐면 요새 이제 감사가 계속 나올 거예요. 감사한 게 뭐냐면 리셀러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리셀러 매출이 이렇게 있을 때 구해놨던 그 도매처가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도매처가 없는 애들은 다 나가리 됐어. 왜냐면 온라인으로 다 구매했다가 위메프 다 나가리. 위메프, 티몬 다 나가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관장이 여기 도매처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얘네가 발각되잖아요. 납품 한 개, 얘네가 나가리 나요. 그래서 아무나 안 주는 게 줬는데 얘가 정관장한테 꼰질러 버리면 나 나가리예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운데 나는 매출 딱 있을 때 아 나 좀 주세요. 이제 관계가 탁 틀이 됐을 때 이제 밥도 먹고 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틀이 됐으니까 받는데 온라인에서 정관장 저도 겨우 봤는데 얘도 겨우 봤는데 도매도 겨우 봤는데 씨가 말라버리니까 리셀러가 다 죽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마진을 좀 올렸죠. 그리고 한 개 팔려도 한 1, 2만 원 남게 해가지고 판매하니까 나는 1, 20개만 나가도 난 1, 20개만 나가도 어차피 양도 조절을 해야 되니까. 네, 너무 양도 많이 조절해야 팔리면 걸리니까. 심지어 많이 팔면 이쪽에서 부담을 느껴요. 도매처가. 왜냐면 다 그게 정관장은 되게 빠삭하거든요. 야 갑자기 니네 왜 이렇게 많이 팔아? 너 어디 팔길래? 물어봐요 실제로. 그 가서 전수조사도 해요. 그래서 물건을 많이 못 파는데 이 정도면 뭐 괜찮다. 그러면 엄마한테 그러면 엄마가 좀 택배를 좀 해줘 전담으로. 근데 엄마가 이제 근데 오전 오후 있기에는 일이 많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온라인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오후에 택배 한두 시간 정도 해주는 건데 그거로 해서 이제 일을 안 하기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가 이제 오전에는 그 청소 알바를 갔어요. 청소 알바를 해서 한 100개에서 120 정도 벌고 나머지는 제가 좀 더 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해서 저는 택배에서 업무가 빠지고 이제 저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아마존은 성공할 사람인데 제가 택배 성장하느라 바쁜 거예요. 막 성공장 막 거기 리뷰받고 막 리뷰 막 이게 맞나? 나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이제 누나가 지금 쿠팡 다니고 있거든요. 네, 쿠팡 다니고 있어요. 뭘로 다니세요 지금? 네? 쿠팡 일산. 물류 쪽. 네, 근데 누나가 이제 야간 근무를 해요. 근데 누나가 해서 밤에 새벽 6시 대여섯 시에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누나가 이제 한 4시 출근이거든요. 4시 반. 그래서 누나한테 얘기를 했죠. 누나 돈 좀 용돈벌이 할 생각 없냐? 이랬더니 왜? 이랬더니 성장 좀 해줘. 이랬죠. 그랬더니 누나야 몇십만 원 더 버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장 좀 그러니까 누나 성장 좀 해줘. 그래서 이제 누나가 이제 송장 작업만 해주고 엄마가 택배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쇼핑몰 쪽으로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뭘 할까 이제 좀 하면서 그때 좀 얘기가 좀 너무 길어지나요? 괜찮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저는 계속 후속작이 필요할 때였잖아요. 그러면서 신사임당님 글도 봤어요. 근데 신사임당님에서 또 뭘 하냐면 비즈니스 PT라는 걸 또 해요. 거기서 뭘 하냐면 유튜버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유튜브로 수익화 내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저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저도 영양제를 팔면서 결국에 트래픽을 못 모으니까 못 파는 거예요. 내가 제품을 진짜 좋게 싸게 만들어도 알릴 방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다. 그래서 트래픽을 모아서 수익을 내는 걸 알려줘? 오케이, 그럼 나 이거 한번 들어볼래. 왜냐면 나 영양제 있으니까 내 자사 제품도 있고 나 정관장 팔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 듣기를 시작했죠. 들으면서 이제 유튜브를 그때 시작한 거예요. 저도 몇 가지 했었지만
시작하면서 이제 유튜브도 만들고 그다음에 아마존도 이제 올리기 시작했어요. 아마존도 저희 자사 제품도 있고 또 이제 몇 가지 좀 제품들도 좀 뭐 올려보기도 시작하고 이제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구독자가 한 600명 정도 이제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에서도 조금씩 팔려서 지금 아마존도 저 지금 세팅 단계라서이지만 지금 잘 팔리면은 하루에 한 20만 원, 안 팔리면 아예 안 팔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곤 있어요. 근데 이제 제품을 계속 늘리려고 지금 제품 몇 개 사다 놨어요, 사실. 그래서 좀 사다 놓고 이제 그 찍고 이제 올리고 이제 이 작업들을 이제 계속 하면서 제품 올리면서 이번에 11월 달에 갔다 왔거든요. 중국 같이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또 아마존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또 더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제 스승으로 모시는 분인데 네, 그분 진짜 아마존 배우고 하니까 아마존 마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마존에 제가 제품을 올렸어요. 근데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제품 올리면 예를 들면 10명 중에 1명만 사도 잘 팔린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10%니까. 근데 10%안 나온단 말이에요. 거의 식품 같은 경우는 한 3%에서 5%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들어오면 진짜 한 3명, 4명 사면 잘 파는 거예요. 근데 아마존은 4명 들어와서 1명 사는 거예요. 25%가 뜨는 거예요. 25%라고요? 그거는 이거 뭐야? 건데, 그거. 이거 뭐야? 그래서 원래 저 영양제 제 거 2개만 팔았는데 이거 뭐야? 그 스승님한테 제가 보여줬더니 이거 보시라고. 제가 그때 발주를 망설였던 게 제가 재고 남은 거 한 30개, 20개밖에 없어, 40개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보냈는데 애매하게 나가기 시작해서 다 나갔는데 재발주가 좀 고민되는 건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 25% 뜬 거 본 적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없는데요? 이거 안 하실 거예요? 바로는 해. 저 그때 아마존에서 하나 팔아가지고 10,000원 넘게 마진 남았거든요. 하나 팔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존을 이제 제품을 조금씩 왜냐면 이제 저는 온라인 쪽에서는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많이 없어졌거든요. 많이 투자하면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니까 나머지 시간을 유튜브 하는 거랑 이제 이 아마존 쪽으로 좀 태우자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고 지금 매출은 사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이 늘리지 않는 거는 저는 이제 자본을 막 어마어마하게 땡겨서 막 그거를 막 하고 싶진 않거든요. 제가 쿠팡에 넣으면 팔릴 걸 아는데 안 넣는 거예요. 굳이 내가 돈을 묶이면서까지 마진이 그렇게 크게 되지도 않으면서 그냥 스마트에서 소소하게 하자.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5, 6천 정도 지금 매출하고 있고 지금 이제 수익률은 한 10% 전후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지금 하면서 그러니까 부담이 딱 이게 지금 저한테는 부담이 안 되는 선 같더라고요. 제가 뭐 한 달에 3억 정도 할 때도 있고 2, 3억 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보다는 지금이 그나마 좀 자본금이나 뭐나 좀 고정비가 좀 덜 드는 상황이어서 지금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앞으로 제가 해나갈 거는 이제 아마존에 중국에서 지금 소칭 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제조해서 이제 아마존 넣는 거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근데 또 감사한 거는 감사가 아니죠. 약간 시련은 트럼프가 또 40% 때린다 그래가지고 또 고민이 되긴 하는데 우선은 한국 제품부터 먼저 지금 넣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제품들 지금 넣으면서 이제 광고 이제 진행하면서 좀 이제 그렇게 사업 방향을 좀 계속 수정 하면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